되는데 일단 여권 쪽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재미없어요 지금. 재미도 없고 기존의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선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야권도 좀 짜증나거든요. 아니 뭐 나경원하고 오세훈이 나온단 말이죠. 네임밸류 가진 사람들 그 자리를 딱 찾아내면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야 국민의힘이. 그나마 말이 통하는 게 이제 금태섭 의원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한 게 금태섭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지지를 좀 보내고 있는데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좀 줘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물밑에서 이미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 어느 정도 진영이 이제 여야 진영이 좀 짜여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영선, 우상호 고도가 형성이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나경원, 오세훈 전 의원 등을 포함해서 벌써 뭐 10명 가까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가지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판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전체적인 보궐선거와 관련된 이 분석, 전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진 교수님, 뭐 박영선 이제 장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영선, 우상호 뭐 대결이 되는데 일단 여권 쪽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뭐 두 명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이게 뭐 선거판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하, 예. 일단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상호하고 박영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 친문 적통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도 그때 국민의당 탈당할 때 나갈까 말까 막 망설였던 그 기억이 좀 나거든요. 고민 그때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예. 친문 세력에게 뭔가 좀 어필하려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시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훨씬 높고 네. 최근에 들어가면 뭐 잘한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이미지가 계속 깎여먹는 네. 상황 속에서 문재인 보유국이다라는 그 대깨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지방방언, 사회방언이라 해요. 소셜 디알렉트, 다이알렉트라고. 예. 소시오 다이알렉트, 사회방언을 좀 하는 걸 보고 아유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꼭 콘크리트 지지층이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네. 저 당은 아무래도 그쪽에 묶일 수밖에 없구나. 네. 그의 질서라 또 우상호도 뭐 대통령이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뜨악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선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그 대깨문들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겠다라는 거고 기존의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선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정도 얘기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야권은 어떻습니까? 야권도 좀 짜증나거든요. 아니 뭐 나경원하고 오세훈이 나온단 말이죠. 네. 나경원 또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그래 만날 수는 있는데 집으로 그때 찾아와서. 제가 요즘 나가기가 싫거든요. 자꾸 그래요? 만나자 그러면 그냥 집에 들리라고. 아하, 예. 그냥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와가지고 뭐 그냥 사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사진을 찍고 싶어 하잖아요, 자꾸. 그것도 공개하죠. 보이잖아, 이렇게 막. 왜 왔는지가 이제 딱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하지 말고 나 안 하고. 차라리 내가 그냥 셀카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걸로 그냥 치자. 그래서 그때 SNS에 올렸구만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장 했다가 그만둔 분이잖아요. 저는 이분이 보수가 이렇게 몰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상급식 얘기를 했는데 시대 정신을 못 읽은 거잖아요. 그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온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사안을 그것도 이념화해서 거기다 목숨까지 걸고 그걸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다가 이제 낙마를 했거든요. 뭐 최근에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워낙 커요. 라고 했다면 이런 분들은 좀 다음 세대한테 좀 양보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명도는 없어도 지금 김건식 교수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오신환 의원도 있고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있고 지금 이런 들이 네임밸류 가진 사람들 그 자리를 딱 찾아내면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졌냐는 거야 국민의힘이. 이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보이려면은 그래 우리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력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금태섭과 안철수 저는 이제 뭐 금태섭 전 의원 지지하신다고. 동료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같이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올바른 얘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네. 그 전에 사실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얘기가 잘 통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네. 쪽하고는 얘기를 안 통한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 의원이 내 책을 읽고 막 전화를 해요. 아하. 그래가지고 네. 읽고 반성했다. 고맙다. 네, 네. 자기 막 씹었거든요. 네. 자기 막 씹었는데도 해서 자기가 사실은 몰랐다. 음. 나는 몰랐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맥락을 알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 요즘 들어와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그나마 말이 통하는 게 이제 금태섭 의원이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한 게 금태섭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지지를 좀 보내고 있는데, 여기도 또 이제 안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사적으로 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전에 대담도 하시고 그랬어요. 대담할 때 만나서 그냥 궁극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안 나가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또 나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그때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원칙에 따라서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 나갑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딱, 뭐 상황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할 텐데 나는 원칙에 따른 정색을 하면서 원칙에 따른 정치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바뀐 걸 보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판을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그냥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신인들이 있잖아요. 예. 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좀 줘봤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지금 판은 좀 이른바 구닥다리 판들이다. 지금 구닥다리잖아.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당과 당 싸움, 지지자와 지지자 싸움, 그렇죠. 뭐 중도층을 놓고 누가 끌어갈 누가 것이냐, 이제 조직을 많이 저기 하느냐 이 이런 싸움밖에 안 거죠.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이제 시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참 새로운 인물이 지금 참 두각을 그러니까 나타내기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꾸 이런 거거든요. 자꾸 대세를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세를 따라가 놓고서 맨날 또 정치권을 욕한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정치권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정치권은 대세를 따라가는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그냥 대세가 그러니까 대세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될 사람을 찍어주자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나는 왜 될 사람은 내가 없어도 어차피 돼. 나는 되어야 할 사람을 찍는 거다. 그러니까 좀 모든 분들이 좀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그게 진보도 살리고 보수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오늘 발표된 그 조사 결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3% 정도 나와서 어쨌든 40%로 다시 조금 회복이 됐는데 지금 보면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또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부분들이 어쨌든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많이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럴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국면을 넘어선 것.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제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당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우리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네. 근데 이제까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저쪽 사람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게 사실 징계 사유까지 됐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 징계 사유 자기가 제가 한 징계 사유 자체를 철회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유체이탈로 화법인 게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된 상황 자체가 대통령의 묵인이나 승인이나 용인이나 아니면 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굿캅, 배드캅 전략이죠. 하여튼 배드캅은 당한테 맡기고 자신은 항상 굿캅이고 책임져야 할 자리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폼나는 자리는 나오고 거기 이제 탁현민이 연출하고 이런 식의 이미지. 어쨌든 그런 이제 변화들이 야권으로서는 뭐 이게 간단치 않은 선거 자체의 승패를 지금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저쪽에 이제 그 여당이 약해지면 오히려 이쪽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뭐 분열돼서 나가도 우리가 이긴다. 뭐 김정인 위원장도 물론 이제 본심은 아니겠지만 견제구를 던지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후보들은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끝까지 가겠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이제 아무래도 지지세가 돌아오게 되면은 뭐 이쪽 야당 쪽도 긴장하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층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선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3파전 되면은 그렇죠. 필패다. 저는 필패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단일화는 그러면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진중근? 그것도 보장을 못해요. 어. 보장을 못하는 게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거든요. 자기로 단일화되지 않는 한은 그냥 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철수할 수가 없거든요. 또 철수야? 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랄까 만만하겠냐라는 거죠. 저쪽은 당인데. 그렇죠. 거대 정당이고 이쪽은 저기고 저기는 고정 지지층이 있고 네. 여기 지지층이 뭐 서울에서 10%가 나온다 하지만은 그보다 몇 배 지지율이 저쪽에서 그 와중에도 나오는 네. 저런 당인데 그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그 중도층에서는 아마도 강하게 그걸 요구를 할 겁니다. 단일화를 해라. 단일화를 해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예. 어려운 문제죠. 진중권 전 교수는 여야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재미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새로운 인물들이 좀 약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저는 얘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했습니다. 금태섭이나 금태섭과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뭔가 우상호, 박영선 말고 제3의 인물이 또 나와서 그렇다고 박주민은 말고 예. 뭔가 좀 이렇게 네.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나경원, 오세훈보다는 뭐 이렇게 오히려 오신환이나 뭐 조은이나 아니면 이런 그 신진들이 좀 새로운 있잖아요. 인물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굉장히 판도 재밌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 안 되면 필패한다 또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 진행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